새벽 2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깊은 잠에 빠져 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 속의 한 여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차디찬 부엌 바닥을 밟으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쌀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바로 옆방에는 세상 모르게 잠든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고른 숨소리가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게 시어머니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변한 걸까? 이 한마디에 수십 년의 세월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세대와 세대가 충돌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이 옳은 건지, 며느리의 논리가 맞는 건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혹은 끝까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고요. 부모님 세대 이야기,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가족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새벽 2시 혼자 깨어있는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사람과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사람.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그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을 때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의 가슴에 생채기가 생기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영자 씨는 60을 훌쩍 넘긴 시어머니입니다. 몸이 성한 날이 드물고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눈은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춘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깨우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몸이 그냥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영자 씨의 새벽은 언제나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도시락을 싸고 학교 갈 채비를 시키느라 새벽 내내 분주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일찍 출근하는 남편 밥상을 차리기 위해 눈을 떴고 아이들이 다 크고 난 뒤에는 관성처럼 그 시간이 몸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자 씨에게 새벽 2시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영자 씨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고 가족을 위해 소진한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시간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헌신의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슬리퍼를 신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부엌불을 켜는 순간 집안이 아주 조금 밝아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미리 손질해둔 멸치와 다시마를 꺼냅니다. 솥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는 영자 씨의 손은 느리지만 익숙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옆방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 며느리 지혜 씨입니다. 지혜 씨는 어제 밤늦게까지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했습니다. 영자 씨는 자려고 누웠다가도 방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며 잠을 설쳤습니다. 걱정도 되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는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새벽 2시에 홀로 부엌에 서서 끓어오르는 육수를 바라보며 영자 씨는 생각합니다. 이 정성이 누군가에게 닿기는 하는 걸까? 이 밥 냄새가 이 집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가는 새벽, 영자 씨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함께 번져나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밥을 짓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집을 닦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왜 그렇게 사는지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게 사랑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향해 흘러가고 영자 씨의 된장찌개는 서서히 깊은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침 6시 혼자 먹는 밥상. 아침 6시가 되면 아들 민준 씨가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민준 씨는 회사까지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이 넘어 늘 서두릅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세수를 하고 나오면 어머니 영자 씨는 이미 식탁 위에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얀 쌀밥에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민준 씨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멸치볶음까지. 새벽 2시부터 준비한 밥상이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식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서 와. 어서 먹어라.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민준 씨는 서둘러 밥을 떠넣으면서도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내 지혜 씨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아마 내일도 그 자리는 비어 있을 것입니다. 영자 씨는 아들이 밥을 먹는 내내 옆에 서서 반찬을 보충하고 국이 식을까봐 작은 뚝배기를 다시 불에 올립니다. 아들 얼굴을 바라보는 영자 씨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역력합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아들 얼굴이 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마에 주름도 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 거야? 밥은 회사에서도 잘 먹고 있어? 민준 씨는 대답 대신 그냥 웃습니다. 피곤한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입니다. 영자 씨는 그 모습이 더 마음에 걸립니다. 차라리 투덜거라도 하면 속이 편할 텐데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는 아들이 더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자 씨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방문으로 향합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아내는 여전히 꿈속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영자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건 아니지 않나? 남편이 나가는데 얼굴이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잠이 많아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며느리한테 직접 말했다가 사이가 틀어질까봐, 또 아들이 중간에서 난처해 할까봐 꼭 참습니다. 결국 영자 씨는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며느리 방문을 두드립니다. 지혜야, 일어나봐. 신랑 곧 나가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지. 방 안에서는 이불 속에서 뭔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겠다는 건지 귀찮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민준 씨가 서둘러 가방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고쳐줍니다. 아들의 와이셔츠 깃을 여며주며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억지로 참습니다. 내 아들이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나가는 것 같아서, 아내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문을 나서는 것 같아서 영자 씨의 가슴 속에 뭔가 단단한 것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듭니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이래. 지혜도 피곤한 거야. 그냥 내버려둬. 아들의 한마디가 영자 씨를 더 깊숙이 찌릅니다. 며느리를 나무라지 말라는 말, 이해하라는 말. 영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립니다.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 집에서 새벽부터 밥을 짓고 있는데 내 아들이 오히려 나한테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민준 씨는 그렇게 현관문을 닫고 나갑니다.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흐르고 식탁 위에는 두 사람분의 밥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비워졌고 하나는 아직 차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천천히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흐르는 물소리 사이로 옆방의 고른 숨소리가 아직도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오전 10시 마침내 열리는 문.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킬 무렵 마침내 며느리 지혜 씨의 방문이 열립니다. 지혜 씨는 머리를 반쯤 묶은 채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옵니다. 갓 잠에서 깬 얼굴이지만 표정은 편안합니다. 잘 잔 사람의 얼굴입니다. 거실은 이미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영자 씨가 새벽부터 쓸고 닦은 흔적입니다. 화분에는 물도 주어져 있고 창틀에 쌓인 먼지도 닦여 있습니다. 지혜 씨는 그 공간을 무심코 지나쳐 냉장고로 걸어갑니다. 어머니, 벌써 청소 다 하셨어요? 그냥 두시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는 지혜 씨.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영자 씨의 눈빛이 조금 흔들립니다. 그냥 두시지라는 말이 고맙다는 말인지 그냥 건네는 인사치레인지 영자 씨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쌓였던 말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지혜야, 나는 내가 밤늦게 자는 거 알아. 그리고 피곤한 것도 알아. 근데 그래도 남편이 출근할 때 인사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새벽부터 밥을 지어 놓으면 같이 앉아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목소리가 떨립니다. 애써 감정을 눌러가며 말하는데도 어딘가 울먹이는 기색이 납니다. 영자 씨는 이 말을 꺼내기까지 며칠을 참았습니다. 지혜 씨는 물병을 내려놓고 영자 씨를 빤히 바라봅니다.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는 제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집안일도 제가 깨어있을 때 다 하고요. 밤늦게까지 제 공부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건 어머니 생활 방식이고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저한테 맞는 생활 방식이에요.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시는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 영자 씨는 그 단어 앞에서 말문이 막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이렇게 서늘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은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희생이었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난 게 아니었는데,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몸이 먼저 일어났던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지혜 씨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전혀 다른 언어로 세상을 살아온 겁니다. 한 사람은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 두 삶이 한 집 안에서 부딪히는 것, 그게 지금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부엌 한편에는 아직 식지 않은 된장찌개가 뚝배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먹어주기를 기다리며 오후의 베란다 혼자 앉아있는 사람. 점심 무렵 지혜 씨는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 간단히 해결합니다. 영자 씨가 차려놓은 된장찌개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혼자서 먹고 싶은 걸 먹겠다는 거겠죠.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굳이 먹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볼 뿐입니다. 오후가 되자 지혜 씨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켭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가를 즐기는 건지 영자 씨는 잘 모릅니다. 문은 닫혀 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영자 씨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빠져서 소파에 앉습니다. 잠깐 앉아 있다가 베란다로 나가 작은 의자에 몸을 기댑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좁은 베란다에는 영자 씨가 손수 키우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상추며 고추, 방울토마토까지. 이것도 다 가족 먹이려고 심어둔 것들입니다. 영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참 맑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습니다. 그런데 그 맑음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영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갑니다. 시집온 첫날 아침 눈도 뜨기 전에 일어나 시부모님 밥상을 차렸던 기억. 명절마다 이틀씩 부엌에서 살았던 기억. 아이들 입시 때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갔던 기억. 남편이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하며 뜬 눈으로 지샜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베란다 의자 위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괜찮았어.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가족이 편하면 나는 그걸로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 편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밥을 짓는 게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담이 되는 건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가슴 어딘가가 싸하게 아팠던 건 왜였을까요? 내가 살아온 삶이 그냥 나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로 정리되어 버리는 것 같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말 속에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라는 무언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였을까요? 영자 씨는 앞치마 한쪽 끝을 손으로 잡고 천천히 눈가를 닦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도 가끔은 그냥 누군가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한마디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화려한 선물도 거창한 칭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 한마디. 고생하셨어요. 그 말 하나면 새벽 2시의 수고가 다 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늘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는 노트북 키 두드리는 소리가 작게 들려올 뿐입니다. 내일의 새벽 2시도 어김없이 밤이 다시 찾아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지혜 씨는 아들 민준 씨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봅니다. 두 사람은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웃기도 합니다. 신혼처럼 다정한 모습입니다. 영자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등 뒤로 듣습니다. 뭔가 훈훈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영자 씨만 혼자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 다행입니다. 정말로. 근데 그 다행스러움 사이에도 이상하게 외로움이 끼어듭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영자 씨는 일찌감치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10시도 안 됐지만 내일 새벽 2시를 위해 몸을 눕혀야 합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 날은 늘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잠이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영자 씨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며느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압니다. 뭔가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도 요즘 세대가 다르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새벽에 혼자 부엌에 서 있을 때의 그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서운함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사람은 이해와 감정이 따로 존재한다는 걸 나이가 들면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자 씨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이윽고 새벽 2시. 시계 소리도 없는데 영자 씨의 눈이 스르르 떠집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불을 걷고 일어납니다.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부엌불을 켭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멸치를 꺼냅니다. 쌀을 씻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누군가는 이 반복이 어리석다고 할지 모릅니다.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고 그냥 좀 쉬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뭔가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영자 씨 자신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는 것, 그게 영자 씨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며느리 지혜 씨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일 겁니다. 늦게까지 공부하고 자신의 시간을 지키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만의 영역을 만드는 것. 그게 지혜 씨가 세상과 싸우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방식이 너무 달라서 같은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영자 씨는 국자로 한번 저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가 오늘 새벽 영자 씨가 가진 전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셨나요? 새벽 2시에 혼자 부엌에 서서 밥을 짓는 영자 씨의 손길이 먼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자신만의 방식을 지키려는 며느리 지혜 씨의 담담한 목소리가 더 와닿으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옳은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완전히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우연히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세대가 달라지면서 가족의 의미도 도리의 기준도 사랑의 표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세대에게 사랑은 밥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허리가 아파도 상을 차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에게 사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공간을 지켜주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문제는 그 두 사랑이 같은 언어로 통역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자 씨의 된장찌개가 지혜 씨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지혜 씨의 라이프 스타일이 영자 씨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말 한마디, 따뜻한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새벽 2시를 조금은 덜 외롭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